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사용할, 배경 이미지로 사용할 사진들을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이 사진들 위에 우리가 그동안 모델링 했던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파티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일, 뉴, 새로운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1280720 그리고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시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1280720 100dp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as PSD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라고 저장하겠습니다. BACKGROUND 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이제 이 비율에 맞게끔 사진들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그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몇 번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이대로 엔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이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미지가 작아집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오케이, 엔터.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 정도 이미지로, 이 정도의 레이아웃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도 굉장히 큽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미지가 작아지고요. 한번 맞춰 봅니다. 어느 정도가 좋을지 한번 맞춰 봅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핏하게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이라서 콘트라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어 대화 상자에서 하단에 보면은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또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를 내가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커버에 가보면 아래쪽에 점 하나 클릭, 위에도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이 점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주면 좀 더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점은 위로 살짝 올려주면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눈을 꺼보면 이런 분위기, 약간 좀 이렇게 뿌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분위기였는데 커버를 적용하면 이렇게 좀 선명하고 좀 강해진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미지부터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as JPG로 백그라운드 다시 01 이렇게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눈을 끄고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해 보면 두 번째 레이어가 보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도 바로 커버가 적용돼서 이렇게 강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파일 Save as 백그라운드 다시 02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눈을 끄고 마지막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 Save as 다시 저장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다시 03으로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이미지가 HD 규격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자, 이것도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세이브 PSD로 그대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한 장씩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280 가로가 1280 세로가 720 사이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이 이미지 위에 우리가 그동안 모델링한 오브젝트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적절한 라이팅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연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오브젝트를 올려놓고 파티클들이 이렇게 생성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들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렌더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렌더 사이즈는 HD 사이즈이고 커스텀에 가서 HDTV로 바꿔주고 1280-720으로 바꿨습니다. 1280-720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Show Safe Frame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바로 12대 9로 보일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 저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대입을 시켜 볼까 합니다. 이 플러스를 눌러보면 Configure Viewport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백그라운드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 것인가, Use 파일을 눌러보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러오자는 이미지는 애니메이트 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파일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 백그라운드는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치 비트맵, 매치 뷰포트가 있는데 매치 비트맵을 저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장했던 이미지들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픈. 그 다음에 Apply to Active View를 클릭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G.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탑뷰에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촬영한 이 이미지의 카메라 위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렇게 먼저 탑뷰에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면 실제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면 실제 카메라 앵글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춰 봤고요. 테이블과 플랜이 거의 좀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좀 키워서 좀 더 정확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F3을 눌러주게 되면, 퍼스펙티브에서 F3을 눌러주게 되면 Alt W 최대화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왼손은 Alt를 누른 채 다시 조금씩 움직여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비슷하게 앵글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비슷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조금씩 키워서 좀 더 맞춰 보겠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거의 좀 비슷하게 맞춰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게 되면 바로 카메라가 만들어지고요. Alt W 전체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드를 다 감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물체를 올리면 바로 여기에서 물체들이 실제 사진과 좀 비슷하게 매칭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요소는 뭔가 하면 지금 이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F3을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 플랜은 그림자로 처리할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을 섀도우로 하겠습니다. SHADOW 또는 매트라고 해도 되겠고요. 섀도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섀도우에는 그림자 매핑을 해야 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오른 버튼 누르고 머티리얼, 제너럴 여기에 들어가면 매트 앤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 매트 앤 섀도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옵션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림자를 만드는 매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섀도우 밑에 리시브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겠다는 뜻이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플랜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임시로 주전자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전자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값과 우리 맥스에서 만들어진 카메라 값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분위기에서 지금 주전자가 얹혀졌습니다. 자, 모디파이에 가서 주전자 크기를 좀 줄여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명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라이트 스탠다드 조명을 한 개를 설치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자, 그림자를 체크하고 그림자를 에어리얼 섀도우로 한번 해 보겠고요. 에어리얼 섀도우 값을 섀도우 인테그리티는 3, 섀도우 클리티는 6으로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얼 라이트 디멘전은 숫자를 좀 높여서 30을 입력해서 이 카메라 뷰를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지금 배경이 빠졌기 때문에 렌더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배경은 별도로 합성을 할 텐데 렌더링 할 때는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인바이러먼트 맵에 똑같은 이미지를 반영해 주면 렌더링 걸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미지를 반영하겠다.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대화 상자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맵 제너럴 비트맵 백그라운드 지금 적용한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02 이미지입니다. 오픈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것을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오픈 프리뷰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여기다가 올려주고 인스턴스 방식으로 카피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꺼주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것은 스페리컬이 아니고요. 이것은 스크린입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림자도 보이고 주전자도 보이고 네, 이렇게 지금 마치 합성이 되는 분위기에서 렌더링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조명 세팅은 제대로 또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파티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파티클을 적용하고 파티클의 여러가지 변화값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닫아놓고 이 조명은 지금 의미가 없어서 조명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주전자는 버리고 파티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자를 버리고 우리가 작업했던 모델링 데이터 소형 가습기를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져올 때는 파일에 가서 임포트 가지고 온다 머지로 가져오겠다.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네, 우리가 작업한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소형 가습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소형 가습기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져와도 됩니다. 바로 이게 소형 가습기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일단 다 가져와서 필요 없는 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가져와서 오케이 왔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이것을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겠습니다. 네, 버리고 자, 이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큽니다. 스케일로 더 줄여 보겠습니다.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면 지금 가습기가 올려져 있고요. 크기가 맞는지는 다시 또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줄여봤고요. 자, 여기에 가습기를 가져올 때는 파일, 임포트, 머지 방식으로 가져옵니다. 12-3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라이팅 빼고 카메라 빼고 오브젝트는 다 가져온 다음에 BG도 빼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사용할 것은 이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네,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사용할 것은 바로 요거 한 개입니다. 이것을 저는 줄여서 스케일로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큽니다. 스케일로 더 줄여줍니다. 줄여봤고요. 위치도 잡아줍니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명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빛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조명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섀도우로 줬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프로브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인테그리티는 3, 섀도우 퀄리티는 6을 줬고, 그 다음에 렌스 값은 좁혀 보겠습니다. 20, 위드 값도 20을 적용해 봤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면 디테일한 설정은 또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명이 설치가 됐고요. 조명의 방향도 좀 정확하게 잡아 주겠습니다. 좀 길게 나오는 조명으로 바꿔 봤고요. 조명을 기울여 주면은 그림자가 좀 길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길게 이렇게 비치게 되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매핑 수정을 할까 합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요. 그러면 가습기가 보이게 해뒀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면 스포이드가 있는데 스포이드로 캡 부분을 클릭해 보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재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고요. 스포이드로 자, 몸통을 클릭하니까 몸통 매핑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입니다. 몸통은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 해제하고 이번에는 이너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이너를 선택하면 이너는 또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리플렉션도 있고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좀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리플렉션마다 폴오버하고 HDRI 소스를 같이 사용했는데요. 폴오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떼고 HDRI 소스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얘는 떼주고요. 얘는 이제 사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리플렉션 떼주고 이 HDRI 소스를
같이 여기 리플렉션에도 반영을 하고 여기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픈,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이 리플렉션 값을 더블 클릭해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블러를 5 입력해서 부드럽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지금 보면 리플렉션이 5인데요. 자, 이대로가 적당한지 렌더 걸어서 확인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스도 확인해 보면, 자, 이거는 100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다시 5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도 높아졌습니다. 이너도 숫자가 높아졌는데 다시 5로 낮춰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렌더를 걸어보고 숫자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카메라 뷰를 렌더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요. 이쪽 편은 굉장히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좀 더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명 우선 자, 옴니 조명을 반대편에 하나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놓았고요. 이 옴니 조명을 덜 밝게 조금 어둡게 하겠습니다. 1.0인데 0.1 정도로 놓고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밝게 보입니다. 밝게 보입니다. 근데 좀 더 밝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를 이번에는 0.2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옴니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쪽 면에다가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렌더를 한번 걸어보고요. 또 밝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킬라이트를 조금만 더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킬라이트인데 킬라이트가 지금 1.0인데 1.2로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뒷부분에 이 조명을 조금만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0.3으로 해보겠습니다. 0.3 오케이.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적색도 있고요. 이런 색상들이 좀 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옴니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Shift 누르고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명은 네, 0.2로 해주고 색상은 약간 적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 부분의 적색이 마치 약간 반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가습기를 자, 로테이트 앵글 스냅을 켜고 이렇게 살짝 앞을 바라보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반사값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사값을 리플렉션 값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이미지로. 자, 그러면 제주 편집기에 가서 이 리플렉션 더블 클릭하고 다른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적용해 보고요. 오케이. 자, 렌더를 걸어보면 네, 렌더를 걸어보면 약간 쨍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살아나고요. 또 다른 이미지로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 와서 또 바꿔줍니다. 어떤 이미지가 적당할지 계속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 걸어보면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다른 이미지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낌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무래도 원래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원래 이미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습기를 한 개 더 카피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자, 여기서 방향도 움직여 봤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뷰를 랜덤 걸어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에서 반사되는 적색을 조금만 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적색 조명인데요. 이것을 저는 0.3으로 좀 더 밝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킬라이트인데 킬라이트가 지금 1.2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게 하겠습니다. 1.3으로 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쪽, 카메라 부분 이쪽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이 부분을 좀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0.3 정도로 반영을 해서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적색이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적색이 좀 더 강하게, 여기에 있는 이 적색이 조금 더 강하게 이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리플렉션 값을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질 편집키를 열고, 자, 더블 클릭해서요. 리플렉션 값이 지금 5입니다. 5인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스페셜 레벨이 50이고 그로스니스 70인데 더 높여 보겠습니다. 스페셜 레벨을 60, 그로스니스를 9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나는 부분의 영역이 좀 작아집니다.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바꿔 보겠습니다. 60에 9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좁아집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너도 더블 클릭해서 이너도 저는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60에 여기를 9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하이라이트 빛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밝게 퍼지는 부분이 좀 좁아졌습니다. 좀 좁게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자도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림자를 좀 덜 확산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킬라이트가 그림자 조명인데요. 이 그림자를 선택하고 여기 오면 에어리얼 라이트 디멘전인데 이것을 좀 낮춰 보겠습니다. 15, 15로 좀 낮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를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자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오브젝트들도 같이 좀 등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불러와서 자리를 잡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일 가져온다, 임포트, 합친다, 머지, 바로 이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룹 한 개만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머티리얼 이름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는 오토 리네임으로 이름이 바꿔지게 했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걸 스케일로 많이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걸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아직도 큽니다. 너무 큽니다. 스케일로 더 줄여서 아주 작게 해보겠습니다. 네, 가스켓보다 훨씬 작게 해봤고요.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Alt W. 자,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다가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이렇게 놔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도 하나 가져와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반에 만들었던 컵을 하나, 머그잔 컵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머그잔 컵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일, 임포트 가져온다, 머지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 컵 한 개를 저는 가져오겠습니다.
조명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어서 이게 바로 컵인 것 같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자, 로테이트로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고요. 자, 너무 커서 스케일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Alt W 이동 툴로 자리를 잡아보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다시 줄여주겠습니다.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Alt W. 자, 그러면 이제 배치가 필요하겠죠. 자, 적당한 곳에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한 개 더 복제해서 네, 이쪽도 하나 이렇게 놔볼까 합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나. 물론 매핑은 고쳐야 되고요. 네, 소스가 없어서 컨티뉴 해서 넘어갑니다. 네, 컵 이 재질이 없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델링 데이터들을 지금 자리에 위치시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자리를 조금씩 더 좀 더 괜찮은 자리로 맞춰 보겠습니다. 네, 컵도 네, 약간 또 로테이트 시켜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재즈 편집기를 열어서 자, 빈 공간에 와서 자, 이 스포이드로 컵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매핑 방식이 아놀드라서 인식이 안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자, 일반 스캔 라인 방식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 이것을 컵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컵 선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회색으로 나타나겠죠. 렌더를 걸어보면, 자,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회색으로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